부모의 자원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본인도 희소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때 3분의 1 정도가 6학년이었는데 용돈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건 부모님이 다 사주는데 용돈이 뭐가 필요하냐. 엄마는 자원의 희소성인데 자녀는 대기자TV. 안녕하세요. 교육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수능 국어 지문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은요, 단연 경제 지문입니다. 일찍부터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힌다면 좀 더 수월해지겠죠. 오늘은 경제교육 전문가와 함께 일찍부터 수월하게 경제를 접하는 방법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인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도 구독자입니다. 예.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재테크 교육도 하시지만 어린이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강의도 많이 업로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자부했어요. 네네.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경제교육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제가 일타라 생각했어요. 네네. 지금 네. 옥효진 선생님이 나타나셨죠? 네.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네. 저희 교대 동기입니다. 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12년 했죠. 제가 경제교육을 위해서 교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맨 처음부터요, 의도가 경제교육을 위해서 네.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학원 강사를, 수학 강사를 했었는데 네네.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수학 공부방까지 차렸었어요. 아, 그 그러셨어요? 네. 부산교육1구 해운대에서. 예. 네, 근데 그게 또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아, 이제 이 길을 그대로 가면 다시는 공교육으로 못 가겠구나. 이 수입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돈 맛을 들이기 전에 빨리 공교육 다시 가야 되겠다 해서 네네. 이제 교사를 이제 하고 나서 봤더니 정말 많은 현실이 오더라고요. 음. 사교육과 공교육이 차이가 하나 있는데 사교육은 그래도 돈을 내고 의지 있는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공교육은 그런 아이도 있지만 의지가 없는 아이도 있고, 있죠. 제가 좀 가난한 동네에 있었다 보니까 예. 열악한 아이들이 아, 정말 이거는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네. 가정의 문제도 너무 많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싶어서 예. 군대를 갔어요. 그러셨어요? 그때 그래서 배를 탔었어요. 좀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래서 네네. 제가 3년 다이나믹합니다. 4개월 동안 네. 이제 해군 장교를 갔었다가 거기서 이제 좀 죽을 뻔한 위기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사람 죽기 전에 잘하는 거 하나만 하고 가자라고 해서 이제 재테크 책을 하나 썼었는데 네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아. 내 월급 네. 사용 설명서라는 네. 책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 복직을 교사로 돌아오니까 네. 경제 교육을 잘할 거라라는 되게 각인이 있는 거예요. 책까지 내셨으니까. 네, 예. 재테크 책 잘 썼으니까 경제 교육 잘하지 않겠냐. 어. 거기서 갑자기 부담감이 확 오면서 네네.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럼 경제교육에 대한 붐이 지금은 좀 있지만 예. 있기 훨씬 이전부터 활동을 하셨던 거잖아요. 거의 1세대라 부를 수도 없고 그냥 네. 시조새 그냥 없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학교에서 어떤 면에서 좀 갈증을 느끼셔서 이렇게 경제교육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겠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왜 하신 건가요? 부모의 자원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본인도 희소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때 3분의 1 정도가 6학년이었는데 용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동네 괜찮게 사는 동네인데 왜 그러니 했더니 예. 원하는 건 부모님이 다 사주는데 용돈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와, 네. 엄마는 자원의 희소성인데 자녀는 쇼미더머니인 거죠. 다 사주니까 경제 교육이라는 개념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그때부터 뭐 경제 교육을 얘기해봤자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네. 아이들 용돈이 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정해져야 내가 무엇을 샀을 때 무언가를 살 수가 없는 거고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제 뭐 경제용어로 치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이해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상태가 되면 대학생 때까지 그렇게 되고 더 나가서는 요새 취업해서도 예. 엄마한테 용돈 받는 직장인들이 많아요. 뭐 해줘? 뭐 해줘? 해줘야 되면서 육아까지. 예. 부모님이 그러면 끝도 없이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경제교육이 되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교과서를 봤는데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교과서의 파트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 부모님이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건요, 부모님의 라이프랑 아이들의 라이프가 완전히 달라서 벌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생산활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못 볼 거예요. 예. 부모님도 낮에 일하고 와서 저녁이 되고 아이들도 학교라는 데를 가서 오지만 학교라는 데가 생산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학원까지 갔다 이제 올 거예요. 네네. 중학교 되면 뭐 이제 그냥 밤 잠잘 때나 만나는 정도 될 거고. 그러면 아이들 관점에서는 평일 저녁에 우리 부모님은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쿠팡 결제하고 맞아요. 마트 가고 네. 외식 가고 맨날 네. 뭘 사요. 주말만 되면 또 가족들끼리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또 돈을 막 써요. 네, 놀러 네. 가고 뭐 하고 계속 써요. 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돈을 쓰는 사람으로만 보는 아, 거죠. 그렇네요. 예. 근데 자꾸 써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쓰는 것 같아 예, 보여요. 카드만 긁으면 되는 줄 알고. 아, 쇼미더머니구나 엄마가. 어. 네,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한 번쯤은 그 생산활동을 아이들이 체험하게 만들던가 생산활동. 부모님이 이제 일하는 곳을 한번 볼 수 있거나 어떻게 네네. 돈을 버는지를 좀 네. 간접적으로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 부모님은 주말마다 저를 공장에 데려갔었거든요. 무슨 제조업 하셨어요? 네, 제조 박스 공장이었는데 공부 안 할 거면 같이 가자 이러면서 예. 아,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일요일 날 뭐 직원들 부르기 민망하니까 음. 저희 가족들끼리 와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진짜 보는 거예요. 아버지 일하는 거 계속 보고 어머니도 계속 일하는 거 보는데 저거 만 개 끝날 때까지 못 간다 오늘. 이제 그걸 보면서 와,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돈 버는 게 힘든 거구나. 네,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용돈은 또 확실히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너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돈 터치하셨어요. 네, 대신 또 그건 또 쓰고. 예,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셨나 봐요. 이렇게 30대 경제적 자유도 이루시고요. 근데 그 경제 교육에 대해서 요즘에 요번에 책도 내셨지만 전문가마다 말하는 부분이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한 분은 뭐 재테크 교육이 경제 교육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상에서 오는 혼란도 있거든요. 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제 교육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이 정도는 부모님이 해줘야 된다. 이 가이드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줘야 되는 거. 용돈을 주고 너가 한번 써보고 선택을 해보고 만족을 해보고 불만족을 해보는 경험을 계속 반복해봐라. 대표적으로 이제 세뱃돈이라 계산해 볼게요. 네네. 세뱃돈으로 너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가장 만족스럽겠냐? 쓰는 거다. 써봐라.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만족했냐? 아니더라.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한대요. 네. 내년에 또 시켜보고. 예. 아이가 계속 세뱃돈을 뭐 모아보든 투자를 해보든 써보든 예.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해보면서 내 선택에 어떤 결과가 따른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좀 고등학생이 되거나 대학생이 됐을 때 내가 돈을 선택하든 시간을 선택하든 간에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아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 소중한 시간에 시험 준비를 할 것이냐, PC방에 갈 것이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그동안 여러 선택을 누적된 해보니까 데이터로. 예, 빅데이터가 있는 거죠. 예. 아, 그냥 후회할 짓 하지 말자.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가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선택할 기회를 아예 안 줘버린 아이가 되버리면 왜 우리 엄마는 자꾸 나한테 압박을 해, 짜증을 내, 왜 자꾸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줘,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중에 지금 그 20대 30대 된 친구들을 보면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해줘야 된다라던가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 하고, 그리고 타인이 선택해준 선택에 대해서 강한 불만족을 가집니다.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절대 선택하기 싫으니까 그거를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물어본다던가 본인의 어떤 연애에 대한 결정도 친구한테 다 물어보고 결정한다던가 어떤 본인의 어떤 취업에 대한 고민들도 어디 커뮤니티에 올려서 다 이제 알아보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가져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재테크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럴 때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투자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하고 결심해서 실패하면 그 책임은 다 내 거지 라고 해서 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투자거든요. 근데 남이 정해줘야 되고 내가 그걸 사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돈의 손실이 나면은 그걸 추천해 주거나 나한테 조언해 준 친구들이 다 잘못된 거고. 요번에 책을 내셨는데 이번엔 경제 개념을 키워드별로 좀 묶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셨을까요? 제목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 경제 개념 대백과. 코로나 딱 이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는 그냥 경제는 옵션이었었어요. 옵션. 근데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 벌어졌던 경제 개념이 바뀐 이유가 이상하다. 취업을 하면 그 월급만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라는 게 2017년부터 그 21년 사이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오르면서
개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당황해버린 거예요. 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나오는데 예, 3, 40대도 당황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예. 이거 어떡하지? 에 돼버린 거죠. 음. 그러면 결국 투자를 강요받아 버린 거예요. 그냥 몰아버린 거죠. 네. 뭐 투자 잘하시면 알아서 집도 살 수 있고요. 근데 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요. 네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냥 밀려 들어가듯이 투자하다 보니까 또 손실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최소한 이제 경제 개념 대백과는 이제 좀 수능 경제 네네. 아니면 아이들이 초등, 중등 네. 살아가면서 당연히 교과서에 만날 그 경제 개념들 넣어놓은 거예요. 그 경제 개념이 100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100개 중에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을 만한 거 예시를 좀 들어주면서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요? 지금 딱 알아야 되는 게 인플레예요. 인플레 시장 갈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인플레라는 게 상대적으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아까 같이 10만 원으로 장 볼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왜 월급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가난해지기 시작했지? 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하나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제가 20년 전에 네. 중국집에서 이쑤시개 알바를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2,500원짜리 짜장면을 공짜로 먹게 해줬었어요. 근데 경쟁사는 2,000원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짜장면 하나가 9,000원에서 만 원까지 그렇죠. 올라왔어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20년 만에 우리의 월급은 5배가 올랐나?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은 상품의 인플레이션율은 쭉 올라가고 임금 인플레이션율은 그걸 못 따라가요. 그리고 자산 인플레이션율. 그럼 20년 동안 집값은 5배 정도 됐는가?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자산 그러네요. 인플레이션, 상품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데 예.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스스로 가난하다고 더 여기고. 예.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때보다 이제 네. 자녀 세대들은 그걸 더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앞으로 AI가 자녀들의 일자리를 많이 뺏을 거예요. 키오스크가 등장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정말 프랜차이즈에서 주문받는 맞아요. 직원이 다 사라졌어요. 맞아요. 네. 좀 있으면 무인 편의점 등장할 거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 되고 나서 알바 자리는 거의 다 사라진다 보면 돼요. 네. 로봇이랑 AI랑 싸워야 되는데 네. 아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남아있진 않을 거라 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잉여 인간들이 남기 시작하겠죠. 일자리는 로봇과 AI가 대체하니까 임금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몇 년 뒤에 나중에 미래에서는 예. 더 비싼 집값, 더 많이 올라버린 네. 이 자산 가격들과 더 치열해지는 일자리. 네. 그리고 그런데 오르지 않는 임금은 임금. 오르지 않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네. 뭐 해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저 진짜 네네.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 그래서 답을 못 내고 있어요. 네네. 모두를 위한 답은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 봐요. 앞으로 더. 지금도 네. 이렇게 심한데. 빈부격차가요. 네. 지금 그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빈부격차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음. 이거는 그래도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네. 내가 될 것 같은데 약간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불만을 가진 상태니까 이게 이건 거죠. 네네. 동남아시아 가면은 백화점에 슈퍼카를 팔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동남아 재벌은 우리나라 재벌 거의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심하다 보니까 예. 부러워하질 않아요.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 단계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투자에 대한 기술은 익혀놔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예를 들어서 AI를 가진 회사, 네. 로봇을 가진 회사, 공장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네네. 인건비가 계속 줄어드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렇겠죠. 대표적으로 AI를 활용해서 돈 버는 이제 은행들이라던가 금융권은 이제 뭐 사람 없이 돈을 할 수 쌓아둘 있으니까. 겁니다. 예, 예, 예. 예. 그럼 내가 은행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네네. 최소한 내가 노동으로 타격받을 피해를 해지를 걸어놓을 수가 있겠죠. 보험을 걸어두는 거죠. 네네. 그래서 투자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엄청 벌어질 빈부격차를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네, 소장님, 생각해요. 이 경제 개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같이 그러니까 투자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라는 말씀이실까요? 맞아요. 아, 그래요? 주식할 때 아. 제가 이제 그 토론방 이런 데 갈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가가 이제 거의 끝물에 가까울 때 나오는 공통적인 현상이 네, 있습니다. 네.
댓글에도 물어봐요. 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가요? 어. 그러니까 그래요? 주식은 샀는데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야, 지금 뭐 주가가 오른 데서 사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상품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냥 오르니까 샀대요. 그럼 경제 교육이라는 걸 최소한 기본적으로만 공부를 하면 해도 말해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장님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네. 해박한 분 아니라 우리 그냥 평범한 부모님들도 이 부분이 보완이 될까요?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서로 이제 그 경제 뉴스를 예.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이야기는 다 해볼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초보자와 전문가가 사는 기업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아, 초보자와 전문가 정도는 예, 예. 경제 뉴스를 볼 정도가 되면 다 보통 그 뉴스 범위 안에서 예. 관련 있는 회사들을 많이 사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갈리냐면 언제 파냐? 비싸게 판 사람을 고수라 그러고요. 쌀 때 판 사람을 우리가 이제 하수라고 합니다. 아,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느꼈던 건 이게 심리랑 연관이 있어요. 맞아요. 어머니들을 또 위해서 예, 예. 주식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38 광땡 전략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숙합니다. 저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요. 끝자리가 2, 3이었던 해는요. 바닥이었어요. 끝자리가 7, 8이었던 해는 거의 코스피 고점이었어요. 92, 93 저점, 97, 98 IMF 직전, 그렇죠. 2002, 2003 LG카드 사태, 2007, 2008 예, 아주 고점의 서브프라임으로 망했죠. 예. 2012, 13 유럽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뭐 박스피라고 저점이던 시절, 2017, 2018 굉장히 좋았던 고점, 네네. 그리고 2022, 23 또 바닥이었죠. 네네. 앞으로가 10년 남았네요. 사이클을 정확하게 타요. 어.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네네. 그 10년 사이클의 영향을 심하게 받습니다. 어. 아이들이 그렇게 10년 사이클을 한 번만 경험해 보게 해라. 학창 시절에. 10살에 사주면은 20살 때가 10년이 됐잖아요. 상승장 한 번, 하락장 한 번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럼 상승장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탐욕으로 돌변하고 하락장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공포로 돌변하는지를 너가 한번 경험해 봐라. 저는 그 교육 때문에 주식을 하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해서 30살까지가 됐다. 네네. 상승장 2번, 하락장 그렇네요. 2번을 만나는 우리는 주식으로 어느 정도 고수가 되겠는데요? 예, 예. 우리 경력이 있는 거네요. 예, 경력이 찬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메커니즘을 아는 거예요.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사면 되고 예, 탐욕에 됐을 때 팔고 나오면 되더라라는 걸 20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거를 3, 40대 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일찍 경험한 사람은 차이가 나실 수밖에 없다. 예. 요즘에 수능, 국어, 독서 지문에서요. 경제를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경제 지문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 이유 뭐라고 보세요? 경제 지문이 안 나왔었어요. 아, 네네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언어 지문이 이게 신기하게 트렌드를 항상 반영해요. 그 시대에 트렌드가 나오는데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면서 주식 투자 인구가 1,500만 명으로 늘었어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경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되니까 네. 경제 지문이라는 거는 언어 영역에서조차 빠지기 어려운 선택지가 된 거예요. 아, 관심사가 너무 쏠려 있으니까. 예.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경제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는 필수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그게 아니면 사회 지문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국어 지문에서 나온다? 이거는 국민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이 됐습니다. 근데 경제라는 게 모르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한번 세봤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경제 유튜브에서 꽤 높은 순위더라고요. 그럼요, 높죠.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예. 아니, 저는 금융권 전문가가 아닌데 예, 예. 금융맨 출신이 아닌데 예. 왜 내 경제 채널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을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금융권 사람들은 자꾸 자기 용어를 쓴다. 어려운 말을 한다. 너무 포인트예요. 근데 당신은 그 용어를 잘 안 쓴다.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 예, 그러니까 용어를 썼냐 안 썼냐만 가지고 이분들은 쉬웠다 어려웠다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언어 영역에 나오는 경제 지문을 어렵다라 판단했던 건 그 용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문턱이 있죠. 용어가 예. 어려우면. 솔직히 단어만 다 쉬운 거를 바꿔주면 네네. 아이들 입장에서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관세,
국가끼리 서로 상품에 세금을 물고 물리는 것 끝이잖아요. 근데 이 관세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 개념에 대한 용어는 익혀놔야 된다. 네, 오늘 전인구 소장님의 조언이 초등 경제 개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기자 TV